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. 오늘 불금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이제 불타는 금요일인데 주가는 거의 뭐 폭락을 해가지고 불타는 게 아니라 진짜 화병만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. 가슴 속에 불타였는데 진짜 말 그대로 쓰라림이 불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천회 정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네요. 이게 방송하고 저도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고 또 푹 쉬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저랑 같이 또 만나야죠. 요즘 보니까 그 글로벌 반도체 한파죠. 글로벌 반도체 한파. 이 한파가 좀 뭔가 지속이 되고 있어. 지속이 되다 보니 이 삼성전자의 그 이익이 급감 우려가 있습니다. 당연히 급감할 수밖에 없겠지, 한파인데. 하여튼 그 우려감은 확산되니까 이제 삼성그룹주하고 삼성전자 투자 비중이 높은 ETF, 이 ETF에서 자금이 현재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. 그럽니다.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. 실적 부진 전망에 짓눌린 또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전자를 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. 또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불황이 내년 말까지 뭐 계속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마저 나오다 보니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. 한국 펀드 평가에 따르니까 최근 1개월간 자금 유출세가 가장 컸던 ETF가 코덱스 삼성그룹이에요. 6,175억 정도 되는데 많이 빠져나갔어요. 6,175억이나. 이 삼성그룹 내 계열사를 담고 있는 ETF예요. 자산 내 삼성전자 비중이 22% 수준에 이릅니다. 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에 투자하는 코덱스 삼성그룹 밸류, 이 코덱스 삼성그룹 밸류에서도 624억 가량 정도가 자금이 유출이 됐어. 그래서 ETF 역시 삼성전자를 24% 수준으로 담고 있더라, 그런 겁니다. 이렇게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는 ETF에서도 같은 기간에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. 삼성전자의 비중이 30%에 가까운 코덱스 200이죠. 이 코덱스 200과 26% 수준인 타이거 탑10, 타이거 탑10의 자금 유출액은 각각 5,091억, 3,249억 정도로 삼성그룹주 ETF 다음으로 규모가 커요. 마찬가지로 그 보유 자산 중에 삼성전자의 비중이 20%인 아리랑 200, 828억 정도 되고, 코세프 200이 494억 등 하여튼 코스피 200 추종 상품들도 자금 유출 규모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립니다. 이렇게 투심이 위축된 배경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시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, 그리고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더 부진한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날 그 BNK 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그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그 반토막 난 6조 5,900억 정도를 기록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시장 컨센서스가 7조 4천억 정도 되니까 한참 크게 밑돌 것이다.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, 이어서 내년 1분기에는 반도체 부문이 적자 전환을 하면서 영업이익 규모가 4조 원대로 내려설 것이라는 걸 전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최근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의 그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의 7조 8천억에서 5조 8,200억으로 25% 대폭 하향을 했어요. 이렇다 보니까 실적 우려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.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도 KB증권이 한 5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는 것 같고, NH투자증권 5조 8,890억, 신영증권 한 6조 원 정도를 보는데, 증권사들이 연이어서 추정치를 내려잡고 실적 컨센이 가파르게 깎입니다.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불황이 내년 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는 모습인데, 주요 공급처인 스마트폰하고 PC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의 그 급감한 감소로 재고 자산이 계속 쌓이는 그 공급 과잉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반도체 공급 업체들의 수익성이 대폭 악화됐지만은 그 재고 정점이 언제가 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. 그래서 현재 보니까
반도체 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그 시기가 한 2024년까지는 연장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 투자은행도 있고. 전날에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그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 또 삼성전자도 전거래보다 한 1.69% 하락을 해서 58,1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. 좀 많이 빠졌죠. 다만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더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.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그 전방 수요 오류가 대부분 주가에 반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현재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. 그 반도체 한파가 내년 한 해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됐지만은 여전히 내년 상반기 이후 감산 효과가 가시화되다 보니 업황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분석 역시 나옵니다. 삼성의 목표 주가를 한 76,000원으로 유지한 신영증권에서는 그 메모리 업황 회복에 예상되는 내년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탄력적인 주가 상승 요인의 경우에는 중화권 모바일 수요 회복과 그 메모리 재고 소진 가속화가 될 것이다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중국이 살아나요. 중국이 살아나야지. 이 중국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재고가 이게 빨리 끝내야 돼요. 재고 소진이 돼가지고 이제는 또 이제 생산을 한다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재고 물량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가는 것 같고요. 더불어서 보니까 요즘 테슬라도 장난이 아니에요. 테슬라가 자꾸 빠지니까 결국 나스닥 지수가 빠지는 거야. 여기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뉴욕 증시를 또다시 끌어내렸어요. 그러다 보니 테슬라가 현재 미국에서 일부 전기차 모델 가격을 내리다 보니 또 소비도나 불안감이 증폭이 됩니다. 여기에 또 뭐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탄해서 뭐 미국 중앙은행 긴축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우려까지 더해지는데 이 금리에 취약한 기술주들이 직격탄을 맞아요. 그러다 보니 나스닥 지수가 2% 이상 떨어졌죠. 여러분 아시다시피 테슬라 주가가 전일 대비 12.2달러나 떨어졌어요. 완전 폭락을 했습니다. 125.35달러입니다. 2020년 9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야. 2년 3개월 최저치. 장중에 주가가 11%까지 급락하더라고. 11%까지 쭉 빠지는 거야. 지난해 10월 1조 달러를 넘었던 테슬라 시가총액이 벌써 3,958억 원으로 3분의 1 토막 났어요. 연초 시총 기준 미 상장사 5위에 올랐는데 지금은 11위로 내려갔고 이달의 하락률은 36%로 역대 최악입니다. 최악. 이렇게 테슬라는 이날 미국의 그 모델 3랑 모델 Y 신차 구매자에게 한 7,500달러어치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기존의 인센티브의 2배입니다. 그 3분기 기준 모델 3랑 모델 Y 인도량이 32만 5,100대 정도 되는데 전체 인도량이 95%를 차지해요. 그 투자자들은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현실을 똑똑히 확인했고 테슬라는 지난 10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도 차량 가격을 최대 9% 낮춥니다.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 CEO가 내년 경기가 심각한 불황에 빠지며 고가 제품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. 그 미 상원이 또 이날 테슬라 등 주요 자동차 그 기업 8곳에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수입한 부품을 썼다는 의혹을 소명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해요. 또 미국의 그 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완전자율 중인 그 오류 관련 조사에 나섰는데 그 시장은 모두 테슬라의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를 포함해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나스닥은 2.18% 떨어지죠. 1476.12를 마감했고 다우지수도 1.05% 빠지고 S&P도 1.4% 빠집니다. 이렇게 시장 추정치보다 좋은 경기 지표가 잇따르다 보니 그 FED의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여기 또 미국에서 또 발표된 그 미 3분기 GDP 확정치가 3.2%로 잠정치보다도 높았습니다.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6천 건인데 예상치가 22만 2천 건보다도 낮아요. 그러다 보니 강한 노동시장 지표는 그 FED가 경제에 계속해서 제동을 걸도록 할 것이다. 안 좋게 보는 거죠. 여기에 또 쇼크 수준의 기업 실적이 발표됐고 경기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1분기 매출은 40억 8,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보다 한 47%나 줄었습니다. 월가 추정치를 밑돌았고 다음 분기 전망치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쳐요.
이날 마이크론도 3.4% 빠졌죠. 엔비디아 7.4% 빠지고, 이 반도체주도 낙폭이 컸던 이유인데, 이 중고차 업체 카맥스는 시장 불황으로 9월에서 11월 순이익이 86%나 급감을 합니다. 결국은 연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랠리가 올해는 없을 것이다. 그런 비관론이 우세합니다. 산타랠리는 없어요. 끝났어요. 3대 그 미국 지수가 최근 3년간의 상승세를 마치고 올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관측을 하네요. 헤지펀드계 거물로 꼽히는 그 데이비드 테퍼 아팔로스페 매니지먼트 설립자가 그럽니다. 주식을 공매도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이고 있다. 그런 이야기까지 있네요. 이러다 보니 지금 안 좋다는 겁니다. 반도체도 안 좋고 2차 전지도 안 좋고 테슬라, 전기차도 안 좋고 모든 게 안 좋다고 하네요.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현금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도록 유지를 하시고 주식을 사더라도 많이 살려고 하지는 마세요. 자기가 또 여유 있게 필요한 만큼 최소한 조금씩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. 불황은 어쩔 수 없어. 불황이나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나가는 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뭐 경기가 좋고 뭐 좀 살아난다면이야 뭐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하락장이 좀 지속될 것 같고 상황이 어떻게 풀려갈지는 아무도 몰라요.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. 주가도 그렇고 시장 전망치도 그렇고 주가 흐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힘들면서 정확한 예측은 불가하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자꾸 어두운 소식, 어두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. 제가 죄송하고 어쩔 수 없어요.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잘 버텨가지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. 날도 추운데 제가 더 추운 얘기를 해서 그런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편히 주무십시오. 편히 주무시고 일단은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제 쉬도록 할게요. 삼성전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테슬라까지 얘기했는데 한편 테슬라는 제가 좋아하는 기업보다는 워낙 테슬라를 좀 추종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뭐 혁신의 아이콘이고 여러 가지 좀 면에서 테슬라를 뭐 추종하는 분들이 많은데 신봉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. 하여튼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편안하게 주무십시오.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